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자살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산재사망, 여기 나오죠. 각 나라별로.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장시간 노동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출산율은 또 최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헬조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살기 진짜 어렵다. 헬조선이다. 그래서 아이를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이도 기피하는 이런 또 다른 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상반되잖아요. 앞에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데 바로 이 부분들은 되게 좀 암울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는가? 왜 그런가? 그거는 첫 번째로 노동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노동자가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자잖아요. 노동이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이 노동을 보면 임금 격차가 커요. 소득 격차가 커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빈부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인데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빈부 격차가 커지고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하나 지금 한 가지 우려되는 상황은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될까? 아마 세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유럽은 마스크를 안 써요. 기본적으로. 마스크에 대해서 부정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이번 유럽이 바뀌었어요. 이제 마스크를 생존을 위해서 쓸 수뿐이 없는 이런 사회로 바뀌었듯이 여러 사회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가 나니까 이 코로나19 발생한 게 생태 환경 파괴에 따른 자연의 역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나면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냐면 지구가 깨끗해졌어요. 중국이 공장이 멈추면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쫙 보면 맑아졌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문화, 경제가 많이 바뀔 텐데 그 중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본이 또 공격에 들어올 거다. 뭐냐면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케이블 방송 통신, 유료 방송 쪽은 상대적으로 이 경제 위기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근데 제조업이나 여타 직종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단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격이 예상되고 여기에 따른 대응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노동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총선을 앞두고 한번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의 정치 지형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프레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냐면 잘못된 그러니까 그 보수와 진보 프레임이 잘못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수라고 하면 미래통합당을 얘기하잖아요. 진보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은 보수라기보다는 전통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꼴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역사 과정에서 탄생한 수구 기득권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제 해방되면서 일제장제를 청산하지 못했죠. 이승만 독재가 되면서 이승만이 자기 세력 기반으로 삼은 게 친일파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됐잖아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하면서 기득권 세력이 자기 세력을 유지하는 데 섰던 게 반공 프레임이잖아요. 말하자면 친일 반공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가 아니라 유럽 가면 껴지지도 않아요. 완전 수구 꼴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예요. 여기가 중도 보수 정도 돼요. 유럽에 가면 예를 들어서 독일은 메르켈 총리잖아요. 거기가 보수 정권이거든요. 근데 독일의 보수 정권보다 진보, 그러니까 이 개혁적이지 못한 정도의 수준이 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진짜 진보는 누구냐면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정당들이 진보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는데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어떤 양상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노동자들이 일반 서민들이 투표를 할 때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보여요. 예를 들면 상당수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민중들이 누구한테 투표를 하냐면
미래통합당한테 투표를 해요. 미래통합당은 기득권 세력이고 부자들의 이해 욕구를 대변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럼 내가 노동자라면, 내가 일반 서민들이라면 그걸 대변하는 정당한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투표를 해야 될까요? 진보한테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구 꼴통한테 투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지형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냐면 수구 보수, 미래통합당은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로 가야 돼요. 진짜 보수는 누구? 더불어민주당이다. 진짜 진보는 누구? 정의당, 덕텐 진보정당이다 라는 거죠. 이 구도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김대중 정부가 잡았을 때 정리해고제를 입법한 정권이에요. 그때 근로자 파견법, 비정규직을 양산할 때 이것들을 입법한 입법을 한 그 정권이 김대중 정권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는 뭘 했냐면 지금의 비정규직법을 만든 게 노무현 정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노동자 정당은 아니에요. 노동자 이해욕을 대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 이렇게 재편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있었죠. 2017년도 촛불 우리 커다랗게 일어났고 이 수구꼴통을 완전히 물러나야 되는데 최근에 막 살아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에서 이 수구꼴통을 물러나야죠. 그래서 향후 점차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 이 구도로 가야 된다 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라는 거.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할 건가? 첫 번째, 이게 뭐 희망연대 노조 지침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투표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혐오하고 부정해도 이 정치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뭐냐면 어셈블리라는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예요. 이게 정치 드라마인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정치를 외면하면 그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이 위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그랬죠. 그죠? 박근혜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이명박한테 지배를 당했잖아요. 가장 저질스러운 이런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래서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근데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어. 후보가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그래서 최악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나 이런 수구꼴통들이 당선되거나 하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투표할 건가? 첫 번째는 진보정당 후보한테 투표를 해야 되죠.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정당 후보가 나오면 지역에 나오면 투표를 해야 한다. 수구 보수 정당에는 절대 투표하면 안 된다. 근데 상당수 지역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민주적인 후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찍어야죠. 그죠? 미통당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지역구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하자라는 건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총선 대응 방안을 드릴 텐데 민주노총,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 후보, 민주노총 조합원 후보, 또 민주노총에서 지지하는 후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거를 누르면 이게 쭉 후보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투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 명부 투표잖아요. 또 투표를 2번 하잖아요. 그거 할 때는 뭐냐면 진보정당한테 투표를 한다. 정의당이나 이런 진보정당한테 하자. 진보정당이 여러 개면 더 마음에 드는 진보정당한테 투표를 하자.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면, 기권하지 않는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근데 4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한 번씩 지방자치 선거가 들어오잖아요. 이때마다 우리는 투표를 해요. 근데 투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맨날 선거 때만 대접받는 이 일회용 투표가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는 정치운동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하나의 커다란 사회 세력으로 자기 이해 요구를 정치 공간에서 관철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하는 거예요.
사회개혁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상황에 보면 코로나19 등등 관련돼서 자본의 공격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잖아요. 오히려 노동법을 개혁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변형근로제 그죠? 이런 거를 막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최저임금법을 개혁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개혁은 막아내고 우리 노동자의 일반 민중들의 서민들의 이해 요구를 대변하는 그런 개혁 입법을 사회 세력으로서 국회에서 관철시키자. 노동자 정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사회 세력으로서 노동자 정치활동, 또 내가 정치활동의 주체로서 진보정당에 가입해서 그런 주체가 되는 활동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번 선거 때마다 단순 지지 지원에 머물렀거든요. 20대 때는 우리가 누굴 지원했냐면 최혜성 의원 아시죠? 최혜성 의원을 우리가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말하자면 지지해서 당선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료방송 관련된 또 우리 노동자 권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최혜성 의원이 많이 했죠. 요번 최혜성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해서 안양에서 근데 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고, 요번에는 우리가 누구를 지지했냐면 비례대표 후보로 양경규 후보를 지지했어요. 민주노총 출신이기도 하고 당선이 되면 노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이런 노동자 권리를 위한 활동들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조합원 중에 상당 일부는 정의당 당원이에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막 활동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년 뒤면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이때 지역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지역에서 그 정당 활동을 잘해서 인정을 받는다면 의원이나 서울시 의원이나 경기도 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밀어서 지지 지원해서 진출시키자. 그러니까 소극적 지지 지원이 아닌 우리 조합원 출신들이 구의원도 되고 시의원도 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이분들이 당선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겠죠. 특히 우리 지역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의회에서 유료 방송, 지역 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들라비주부 조합원이나 희망연대 노조 조합원들 중에서 정당에 가입해서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인정을 받는 친구들이 있으면 2년 뒤 지방자치제 선거 때 남을 지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보를 진출시키자. 이런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자라는 건데, 이런 논의들을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인데요. 이것도 어셈블리 장면인데, 우리가 꿈을 꾸면, 내가 꿈을 꾸면 그냥 꿈이잖아요. 근데 여럿이 함께, 집단이, 조직이 함께 꿈을 꾸면 그거는 현실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치활동도 단순하게 지지 지원이 아닌 진보정당에 가입해서 우리가 정치활동의 주체로 쓰는 것도 한번 집단적으로 한번 꿈을 꿔보자, 노력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